랭키쇼. 오, 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아입니다. 이거 시장이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이 청룡의 해에 청룡이 여의주를 물고 승천하는 이런 기운을 바랬건만 그러니까요. 그냥 청룡의 파란색만 자꾸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또 내려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코스피가 드디어 웬일인지 9거래일 만에 가까스로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이제 고생 끝인가 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하루 만에 다시 내려가는 모습을 보니까 좀 기운이 빠집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다시 상승세로 전환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긴 했습니다만 역시나 기운이 빠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가운데 또 종목별로 움직임 또 개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반도체 이쪽에서는 한미반도체 같은 큰 종목이 뚝 떨어지면서 불안감을 키우고 있고요. 2차 전지는 그동안 좀 많이 내렸고 하락을 좀 멈춰주는 모습이긴 한데 그중에서도 어닝 쇼크가 나온 LNF가 질주를 하는 약간은 좀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방산, 로봇주들 가운데서 급등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죠.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우후죽순으로 갑자기 섹터들이 막 치고 올라오기도 하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섹터가 오르고 잘 갈 거라고 생각했던 섹터가 내리기도 하고 좀 종목별 대응을 세세하게 해봐야 하는 그러한 시장인 것 같은데요. 오늘도 저희가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전화 문의도 받고 있는데요. 02-325-8200번으로 전화 문의도 가능하고요. 유튜브 댓글창에 종목명, 매수 단가, 보유 비중 이렇게 3가지 항목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신규 매수 문의부터 종목별 대응 전략도 함께 짜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의치 마시고 댓글창도 많이 활용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바로 유튜브로 가보겠습니다. 어떤 분들 와주셨습니까? 버리뽀님께서 이 얘기가 나올 줄 알았어요. 이상하게 저희가 서로 의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도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오늘 아침에 나올 때 오늘은 오랜만에 오늘은 블랙이야 하고서 올 블랙으로 맞춰 입고 왔는데 하필 또 깜장 의상이 나왔어요. 네, 저도 오늘 검정으로 무장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버리뽀님께서 오늘은 컨셉이 맨 인 블랙인가요? MIB 선글라스까지 컨셉으로 하면서 제안을 좀 해주셨는데 그래요. 선글라스까지 하면 너무 좀 멋있었을 것 같아요. 멋있을 수도 있지만 분위기가 너무 조금 다운될 수도 있겠다. 잘못하면 너무 진중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좀 요원처럼 하면 되잖아요. 그래요? 피디리. 네. 이러면서? 네, 맞아요. 이거 이렇게. 캡처해 주시는 거죠? 오케이. 자, 그리고 고고식님은 두 분 상견례 룩이다. 그리고 페가수스님 커플 룩이네 하셨는데 정말 의도치 않게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상견례 룩을 이렇게 까맣게 입고 가나요? 그러게요. 그러게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상견례라기보다는 다른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잠깐 들기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종목 진단 올라오고 있는데요. 은진님께서는 두산 로보텍스, 그리고 지윤이님 원익 QNC, 두산테스나 반도체가 좀 걱정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쪽에 좀 종목 진단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네요. 네, 오늘은 뭔가 좀 종목 진단이 예전만큼 빠르게 올라오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여러분 시장이 내린다고 포기하신 건 아니죠? 오히려 이럴 때 새로운 기회를 노려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네. 종목별로 아마 상당히 다를 테니까 지금 바로 갖고 있는 종목 아니어도 괜찮아요. 종목 진단이 필요한 종목이라면 매수 문의 지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너무 내린다고 뭐 방치를 하는 거 가끔은 약이 될 수도 있지만 무조건적인 방치가 아니라 전략적인 방치를 해야 하니까요. 그러한 문의도 저희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도와드릴게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오늘의 랭킹쇼 주제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워드 먼저 띄워주시죠. 어떤 걸까요? 자, 글로벌 북극 한파. 사실 추운 겨울이기도 하고 오늘 너무 이번 추워요. 겨울이 특히 이 북극 한파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죠. 왜 이런 키워드일까요? 자, 바로 가겠습니다. 이거죠. 여러분, 정말 애니메이션이 국내에 개봉된 것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특히 사랑을 많이 받았던 작품이 겨울왕국 아니겠습니까? Do you wanna build a snowman? 하는 그거 아니죠. Let it go, let 그래요. it go. 이게 대표적인 음악 짜지도 아닙니까? 않았는데 노래가 쭉쭉 나오잖아요. 이 정도로 여러분 인기가 많았던 겨울왕국입니다. 자, 이 비슷하게 우리나라에서 참 개봉된 것 중에 인기를 끌었던 외국 애니메이션들 그 중에 관객 순으로 순위를 집계를 해봤습니다. 겨울왕국은 이미 얘기를 했으니까 2 기준으로 할게요. 네. 자,
어떤 게 있을까요? 엘리멘탈. 이거 지난해 개봉한 거죠. 올해라고 얘기할 뻔했는데 벌써 지난해가 됐어요. 엘리멘탈과 함께 그 일본 작품이죠. 스즈메 문단소. 저 두 작품이 작년에 개봉한 건데 정말 많이들 봤습니다. 자, 저게 또 이렇게 5위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쿵푸 팬더. 이거 저 어렸을 때 나온 건데. 알죠? 약간 멍청하게 귀여운 친구. 네. 근데 2가 더 흥행을 했나 보죠? 그래서 2011년 작품 쿵푸 팬더 2입니다. 2011년? 제가 서울에 처음 상경했던 해인데 갑자기 저 시절이 생각이 나네요. 2011년이면 저는 중학생 때예요. 중학생 때요? 네. 그렇군요. 아주 귀염귀염했을 때군요. 중학생, 그래요. 자, 저 봤어요? 쿵푸 팬더? 봤죠. 쿵푸 팬더 봤죠. 중학생들 딱 보기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때는 또 이제 저런 거 괜히 관심 없는 척해요. 사춘기 때니까 맞아. 그리고 인사이드 아웃도 있고요. 겨울왕국 2까지 이렇게 여러분 혹시 보셨던 얘기 있으면 남겨주시고 순위 한번 하나씩 맞춰가 주시죠. 네. 자, 그러면 오늘도 종목 진화를 바로 들어가 볼 텐데요. 첫 번째 전문가부터 모셔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오랜만에 태일신님의 종목부터 해드릴게요. 태일신당님께서 남겨주신 이 종목을 진짜 오랜만에 종목 진단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18년이었나요? 19년이었나요? 그때 한 해 동안 5G 통신장비 주기만 주장창 했던 때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언급이 됐던 두 종목이 있죠. KMW와 OE솔루션. 이 두 번째 OE솔루션입니다. 자, 매수 가격부터 볼까요? 3만원이고요. 그리고 20%. 반토막 났어요. 그럼 제가 방금 얘기했던 그 시절에 매수하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OE솔루션을 포함해서 요즘에 통신장비주들이 갑작스럽게 또 많이 솟구치는 모습, 6G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OE솔루션 과연 이대로 쭉쭉 올라져서 3만원 매수가까지 갈 수 있을까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거 오랜만에 통신장비주입니다. 이제 좀 터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자, 이 통신장비주 쪽은 모멘텀은 좀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래서 저녁에 야인시대 히든카드에서 이노와이리스하고 솔리드하고 두 종목을 추천을 해서 저는 저 밑에서 추천을 했어요. 저 솔리드 같은 경우는 25% 정도, 이노와이리스 같은 경우는 35% 정도, 그 정도 수익이 나서 어제 리뷰까지도 해드렸는데요. 자, 이쪽은 실적이 찍혀 나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좀 추천도 해드리고 그랬었죠. 지금 최근 들어서 이 5G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좀 좋은 모습을 보이는 건 그런 부분이죠. 이재용 부회장의 새해 첫 행보가 6G 관련되는 그런 내용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이재용 회장부터 한테 지금 처음 나온 건 아니에요. 정부에서는 작년에 그런 얘기도 했었죠. 5G하고 6G하고 그 중간 단계 5.5G 그거를 내년 정도부터 이렇게 조금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정책 방향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 달에 한번 이렇게 치솟은 적이 있었죠. 자, 그래서 모멘텀들은 좀 있고 지금 반토막이 날 때까지 저점으로 보면 거의 세 토막 가까이 났었는데요. 그때까지 그냥 방치를 하고 기다리셨다라면 지금은 좀 더 기다려보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께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OE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 실적 부분들이 보시게 되면요. 2022년도에 적자 전환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대 3만 원 정도면 이쯤 될 것 같은데 그때쯤 언저리쯤 될 것 같습니다. 2022년도 이때쯤 될 것 같은데 자, 적자 나는 걸 봤으면 빨리 조치를 하셨어야 되는데요. 그 부분을 못한 겁니다. 실적 부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 OE솔루션 같은 경우는 2022년도 이때 보시게 되면 지금 3만 원에서 거의 반토막이 났죠. 근데 실적 나오는 종목이 솔리드라는 종목이 실적이 나오는 종목이 있잖아요. 자, 이거는 보시게 되면 주봉으로 솔리드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조금 더 키워놓고 봐야 되겠네요.
자, 보시게 되면 2022년도 가격대가 여기잖아요. 같은 5G 섹터였는데 이 아까 저 오이솔루션을 보여드렸을 땐 적자였죠. 이 솔리드 같은 경우는 22년도에도 그 전에보다 매출액 영업이익 다 늘었잖아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도 매출액 영업이익 다 늘었고요. 투자를 하시려면 이런 종목에다가 하셔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주가 흐름도 보시게 되면 그때 저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금 반토막이 나 있지만 솔리드 같은 경우는 거의 그 가격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실적 부분들은 투자를 하시면서도 꼭 좀 확인을 하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 오이솔루션은 광트랜시버를 만드는 기업이죠. 자, 지금 우리 뭐 저런 것들 AI 쪽들 그리고 저런 것도 있죠. 지금 뭐 작년 11월 17일 날 그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요런 게 시행령이 공개가 발표를 하면서 이제는 그 자율주행 로봇들 요런 것들이 도로는 아니죠. 인도에 돌아다닐 수 있게끔 그렇게 법안이 마련돼서 이젠 불법이 아닙니다. 물론 뭐 그 안전기준들 이런 것들은 16가지를 좀 충족을 해야 되지만요. 뭐 이런 것들이 돌아다니는데요. 그냥 돌아다닐 수 있을까요? 다 통신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통신 트래픽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예요. 자, 오이솔루션을 뭐 2년 정도 뭐 되게 많이 고생을 하신 것 같은데요. 자, 지금은 이제는 좀 기다려 봐야 될 때라는 생각이고요. 자,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이 워낙 높아요. 워낙 높고 지금 비중이 만약에 한 10% 정도만 되시면 제가 조정받는 구간 그리고 저 대충 뭐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 가격대도 조금 말씀드리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요. 벌써 20%를 실어 놓으셨으면 추가 매수는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비중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뭐 일단은 좀 그냥 강제로 보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한 내년 정도 2025년 정도 그쯤이 되게 되면요. 아마 정부에서 작년에 얘기했던 그 5.5G 뭐 이런 데에 대해서 얘기가 좀 시끌벅적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정도가 되면 주가가 회복돼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니까요.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좀 그냥 참고 인내하시는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냥 중장기 관점에서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손실이 정말 많이 나서 오랜 기간 동안 고생을 좀 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여기서는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답하시겠지만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보유를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마음 잘 정비하신 다음에 잘 보유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자, 오늘 태일 씨님께서 제가 앞서 일찍 못 봤었는데 종목 진단을 꼽아주시고 그리고 5위 정답도 외쳐주시면서 이렇게 신청해 주셨던 거죠. 자, 그러면서 제발 오이솔루션 부탁드린다 이런 말씀도 함께 덧붙여 주셨더라고요. 아무쪼록 이 진단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네, 다른 분들도 이제 하나하나 종목 진단 요청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아무래도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많은 분들 걱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맞아요. 이런 가운데 눈길을 끄는 그 댓글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페가수스님께서 정치인들이 공약을 그렇게 걸었대요. 어제 3명이 있으면서 삼성전자 200만 전자 이거 맞습니까 이거? 20만 아니에요? 200만 전자요? 200만 원까지 끌어올린다고요? 이거 예전에 액면 분할 전는 가격이나 100만 원 단위지 200만 원인가요? 이거 제가 한번 기사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삼성전자가 200만 원이면 지수가 어디까지 가 있는 거죠? 갑자기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은 정도가 아니라 좋은데요? 여기가 닭살이 막 돋는데요? 그래요. 일단은 좋은 우리 코스피의 환경, 앞으로의 미래를 좀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당장 오늘 오후장에 상승으로 돌렸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 진단 가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은 유튜브에 뚱이 언니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고요. 두산테스나 56,700원에 20%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전 두산테스나가 현재는 49,600원까지 밀려 내려갔고요. 예. 사실 두산테스나 차트를 보시면 12월부터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다가
올해가 되고 나서는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 이런 흐름 많죠. 네, 반도체 종목들 사실 전반적으로 보면 12월에 뭐 고점을 찍고 내려오던지 전반적으로 올해 들어서는 조정을 받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두산 테스나도 그 흐름을 피할 수는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지금 평단가가 현재가보다는 많이 높은 상황이니까 어떻게 해보는 게 좋을지 비중도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니시거든요. 우리 전문가님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반도체 종목 내에서 두산 테스나 들고 와주셨는데요. 평단가가 지금 현재가보다는 좀 높습니다. 그리고 20% 보유 비중 들고 계신데 두산 테스나 저렇게 많이 밀려 내려가니까 좀 불안하거든요. 어떻게 해보는 게 좋을까요? 야, 그 전에 저도 삼성전자가 200만 전자 갔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되면 지금 시가총액이 1경이 넘어가죠, 삼성전자가. 자, 그렇게 되면 압도적인 세계 1위 시가총액이 될 것 같은데 뭐 꼭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는 그 비메모리 반도체 테스트하는 것들, 뭐, 요런 것들을 하는 회사인데요. 자, 요런 쪽은 비메모리 반도체 쪽, 요런 쪽하고 관련이 상당히 좀 깊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매출처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그리고 다수의 팹리스 업체들을, 이 매출처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반도체 종목들, 요런 것들보다 실적의 안정성은 상당히 높은 그런 편입니다. 자, 실적 한번 보시게 되면요. 이런 부분들 나오죠. 여기서 반도체 주식들이 재작년보다 작년에 거의 대부분이 다 안 좋았어요. 거의 다 안 좋았는데 이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오히려 좀 늘어났죠. 자,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물론 뭐 12월 4분기 실적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요. 작년보다 오히려 소폭 늘어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얘기는 지금 이 반도체 업황들 종목들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받으면서 대장주 삼성전자부터 시작해 갖고 1월 달부터 조정이 좀 나왔는데요. 그런 부분에 영향을 좀 받은 거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자, 중요한 거는 작년 실적이 아니라 올해 실적이 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자,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아질 것 같습니다. 자, 이 후공정 쪽 같은 경우는 테스트나 패키징 쪽들, 이런 쪽들 같은 경우에는 AI 반도체 쪽, 이런 쪽하고 관련이 상당히 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AI가 지금 뭐 세상을 다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보면 실적 부분은 올해보다 작년보다 올해가 훨씬 좋아질 거다라고 봐야 될 거고, 자, 지금 이렇게 급락하고 있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회복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보면 주가라는 게 그렇습니다. 많이 왔다 갔다 해요. 여기서도 보시게 되면 작년 9월 달에도 뭐 5만 5천 원대에서 여기가 얼마입니까? 4만 2천 원까지 자, 뭐 한 13,000원 정도 빠졌으니까 뭐 한 20% 넘게 고점에서는 하락했었네요. 근데 좀 극복되는 모습이 나오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는 실적 부분들이 증가될 거니까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이 56,000원대면 56,700원 정도면 가격은 좀 높긴 높아요. 가격은 좀 높긴 높지만 기다리시다 보면 주식 시장이 좋을 때도 있고요. 좀 안 좋을 때도 있는데 조금 시장이 좀 좋아지면, 좀 나아지면요. 그땐 또 반도체 종목들이 주도해서 갈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거 손절을 고민을 하려면 이때 고민을 하셨어야죠. 자, 여기 62평선이 있는 자리가 55,700원입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 근처인데 여기서 깨고 난 다음에 이틀 동안 그 돌파 시도를 하다가 돌파를 못 했잖아요. 이 손절을 고민하시려면 이 자리에서 고민을 하셨어야 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좀 그냥 이렇게 빠졌는데 여기서 쫓아가면서 던지는 건 좋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조금 기다리시다 보면 회복하는 그런 구간이 나올 테니까요. 좀 차분하게 좀 지켜보는 전략,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원래 급락하면 마음이 급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섣부르게 결정을 내리시기보다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더 적절한 때를 찾아서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두산 테슬라까지 종목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진단을 도와드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네요. 확실히 또, 우리 전문가께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삼성전자의 200만원. 다들 제발 갔으면 좋겠어요. 예, 한 번씩 해 보셨죠? 그렇습니다. 이 와중에 200만원 간다면 제가 사돈의 8천의 제사까지 다 올인하겠다 이런 말을 잠깐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휴머니스트님께서 사돈도 없잖아요. 아주 전곡을 그냥 찔러주셨네요. 아니요, 그렇게도 아니고 아주 큰 창으로 그냥 꽂아버리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역시 이 말솜씨가 보통이 아니십니다. 자, 그리고 저평가 우량주 매수님은 3전 200 가면 나머지는 0원 된다. 그렇죠. 얘만 너무 이렇게 가면 다른 데서 안 되죠. 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오고 있는 가운데서 20분이 넘었으니까요. 오늘 레키쇼 주제입니다. 5위 한번 공개를 하고 가도록 하죠. 자, 가장 많은 관객을 동원했던 애니메이션입니다. 국내 개봉된 외국 애니메이션들이죠. 5위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이드 아웃이 5위입니다. 2015년에 개봉했던 작품이죠. 이게 497만 명. 그 기쁨이 슬픔이 이건가요? 맞아요. 그럴 거예요. 저는 보진 않았지만 그 캐릭터들이 워낙 유명해서 저도요. 그 생긴 대로 노는 친구들 아니에요? 맞아요. 그쵸? 창호앵커님은 그 캐릭터 중에 어떤 것 같아요? 저는요? 본인이. 네. 저는 기쁨이 아닐까요? 기쁨이 맞는 것 같아요. 그냥 항상 약간 업돼 있으니까. 맞아요. 근데 의외로 방송 안 할 때는 그렇게 업되이지 않습니다. 가끔 냉정하기도 하죠? 냉정하고 되게 조용하세요. 맞아요. 네. 냉정하기보다는 제가 생각보다 평상시 말이 별로 없습니다. 맞아요. 이게 믿기지가 않겠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은 못 믿으실 것 같아요. 다음에 꼭 한번 토마토로 방문해 주시고 저를 스쳐가면서 한번 봐보세요. 어떤지. 자,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은 유튜브에 은진정님의 종목을 가보겠습니다. 이것도 워낙에 또 신규 상장주 중에서도 화제를 모았던 종목이었죠.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매수 가격이 106,000원이고요. 10% 비중입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지난해 하반기에 올라왔었던 굵직한 신규 상장주들 다들 알고 계시죠? 두산 로보틱스나 에코프로 머티나 LS 머티리얼즈도 그렇고 잘 가던 종목들입니다. 그러다가 두산 로보틱스 일단 고점 찍고 좀 내려오는 모습이긴 하죠. 네. 물론 급락세를 계속 보여준다라기보다는 조금씩 안정적으로 내려오는 흐름인 것 같은데 문제는 어디까지 내려가나 이거죠. 하필 오늘 같은 타이밍에 다른 로봇주 가운데서는 급등 종목들이 나오잖아요. 상대적인 좀 아쉬움이 느껴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기관도 심지어 8거래일 연속으로 팔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될 것 같은데 알아보도록 하죠. 전문가님,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이거 지금 걱정이 자꾸 커져가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이 두산 로보틱스에 관심이 되게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야인시대에서도 그 시청자님께서 두산 로보틱스를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어떨까요? 라고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그때 뭐라고 대답을 해드렸냐면 최대한 낮춰서 한 3번 정도로 분할해갖고 사세요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조금 보시게 되면 이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상장되고 난 다음 너무 좀 급하게 움직였죠. 그리고 지금 시가총액이 6조 원대입니다. 두산 로보틱스 시가총액이 6조 원 정도면 비싸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보시게 되면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 두산 로보틱스의 매출의 한 3분의 1 정도 그 정도가 됩니다.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보시면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지금 현재가 기준으로 한 3조 3천억 정도가 됩니다. 2배 정도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로봇 쪽들 갖고 있는 그 제품 포트폴리오를 보게 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경우에는 이족 보행 있죠. 사족 보행 로봇 있죠. 그 다음에 자율주행 로봇, 그러니까 서빙 로봇 있죠. 그 다음 그거 외에도 천문 마운트라는 거,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이 지분을 갖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나중에는 이 콜옵션 행사된 내용들, 콜옵션 갖고 있는 내용들 보면 나중에는 결국은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삼성 쪽으로 넘어가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또 원가율이 보게 되면 작년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요. 매출에서 원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70%가 넘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 이런 것들을 다 내재화해서 저 원가율이 40%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시가총액이 두산 로보틱스가 2배 이상 비싸다라는 거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그리고 그래서 제가 다른 로봇주들을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좀 말씀을 거의 안 드렸었는데요. 어제만 하더라도 그랬어요. 인탑스라는 종목 지금 상한가 치고 있죠. 이거 11월 달에 보핀 얘기 말씀드리면서 야인시대 히든카드에서 추천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그게 지금 오늘 결국은 뭐 이렇게 상한가를 치고 있는데 이런 것들 확실한 모멘텀이 있거나요. 뭐 아니면 뭔가가 뚜렷한 게 있어야 되는데 두산 로보틱스는 우리나라 협동 로봇 1위라는 거 그것뿐입니다. 근데 이 협동 로봇 시장이 워낙 초기 단계라서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물론 저도 두산 로보틱스가 잘 성장을 해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하지만 투자라는 관점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 좀 고려해 보면 그렇게 썩 내키지는 않는 그런 주가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또 이 두산 로보틱스는 상장된 지가 지금 1년이 채 안 됐지 않습니까? 이때 작년에 이때 10월 5일 날 상장이 됐으니까요. 이제 뭐 석 달 조금 넘은 기업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관들이 뭐 아까 저 매도가 계속 나온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는 기관들 보호회수 물량이 보호회수가 풀려서 그래요. 그런 물량들도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글쎄 뭐 이미 매수를 하셨다라니까 지금 상태에서 요거도 조금 이렇게 하락하는 지금 전저점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가격대 이걸 깼기 때문에요. 일단은 이 가격을 깼으면 정석은 일단은 한번 청산을 하고 정리를 하고 다시 보는 게 정석입니다. 자, 근데 지금 오늘 음선을 이렇게 그리면 자, 내일 한 번 더 떨어지면요. 이 정도까지는 빠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어제 매수를 물어보시는 시청자님한테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9만 원대 중반에서 한번 매수를 하시고 여기 8만 원대 중반에서 한번 매수를 하시고 7만 원대 중반에서 한번 매수를 하시면 최소한 뭐 손해는 안 보고 그렇게 빠져나올 수 있을 겁니다라는 어느 정도 수익을 볼 수 있을 겁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시청자님은 벌써 매수를 하셔갖고 추가 매수 같은 경우는 어설픈 자리에서 하면 안 됩니다. 자, 뭐 지금 현재 상황이 보게 되면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실 수 있는 추가 매수를 하시려고 그러면 7만 원대 중반이에요. 근데 지금 가격에서는 차이가 너무 나죠. 그래서 요거는 오늘 조금 그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종가까지는 좀 보세요. 오늘 종가까지는 좀 보시고 여기서 아래 꼬리를 다는 모습이 나오면요. 아래 꼬리를 달고 뭐 장중에 저점을 기록하고 아래 꼬리를 달면 반등이 나와서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 이상도 뭐 움직일 수 있을 겁니다. 매수하신 가격 근처나. 그렇게 되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시가총액 자체가 저는 조금 좀 부담이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매수가 근처까지 오시면 그냥 그쯤에서 정리를 하시고요. 만약에 오늘 아래 꼬리를 못 달고 음선으로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러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니까 뭐 나중에 다시 사더라도 한번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산 로보틱스 오늘의 주가 흐름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아래 꼬리를 다는지 안 다는지에 따라서 또 대응 전략이 조금은 달라지니까요. 아래 꼬리를 단다면 충분히 조금 더 오를 수 있을 만한 여력이 남아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서 오늘의 마지막 종가까지 잘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자 종목 진단을 하고 왔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시간이 벌써 33분이 됐습니까? 자, 그러면 도움 말씀 주신 이재필 전문가는 이쯤에서 일단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을 해봤고요. 지금 채팅창 보니까 연사님께서 소름, 유창호 의원님 올라프 닮으셨어요. 이거 겨울왕국에 나오는 그 친구 아니에요? 이렇게 코 이러네? 근데 성격도 좀 올라프 닮으신 것 같아요. 걔 그 까부는 애잖아요. 네. 그러니까 눈 동그랗게 방방 뛰는 애 막. 맞아요. 그래요. 제가 눈을 이렇게 하게 좀 뜨고 있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저는 그 얘기는 많이 들어봤어요. 올라프는 처음 들어봤고, 네. 양파국이야?
아, 그 친구 양파콩 얘기는 좀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 눈 되게 맑은 광 맑게 아니에요? 뜨고 있는 친구 있죠? 그 얘기는 몇 번 들어봤어요. 올라프 좀 새롭네요. 자, 그래요. 어쨌든 여러 가지 얘기들 나오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휴머니스트님, 혈액형이 궁금하다는 누구의 혈액형이죠? 네, 어떤 분의 혈액형이 궁금하신 걸까요? 저는 A형이요. 아, 정말요? 저는 뭐 같아요? 여러분, 저 저는 뭐 아니까 같아요? 대답을 못하겠네. 알잖아. 며칠 전에 물어봤잖아. 아, 그랬나요? 저 AP 기억이 아니에요? 안 나요. 네, 맞아요. 맞죠? 네. 저는 사실 A형이 아니라 창우형이에요. 자, 동생 이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전문가 모시기 전에 요거 4위 한번 공개를 하고 가겠습니다. 다음 중 가장 많은 관객을 동원했던 애니메이션은 뭘까요? 요거 한번 알아볼게요. 네. 4위 공개해 주시죠. 4위는 공포 팬더였습니다. 5위랑 별 차이가 없네요. 그니까요. 506만 명. 네. 얼마 안 되네요, 차이가. 공포 팬더 특히 1도 아니고 2에서 더 큰 흥행을 이뤄냈네요. 자, 이 애니메이션에서 500만 명 내외의 이런 기록들 5위와 4위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위에가 좀 더 남아있거든요. 특히 지난해 개봉했던 두 작품 엘리멘탈과 스즈메 문단속이 적어도 3위권 내에 위치를 하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또 남아있는 게 겨울왕국 2 아주 강력한 친구도 남아있거든요. 네. 자, 그러면 1, 2, 3위도 한번 맞춰주시면 어떨까요? 네, 그러면 이렇게 4위까지 공개해 드렸고요. 네. 이어서 두 번째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만나볼 전문가님은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형일 전문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종목은 유튜브 수현이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신흥 SEC 갖고 계시네요. 매수 가격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매수 가격이 일단은 손실 중이시군요. 53,991원. 현재는 44,000원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매수가도 조금 높긴 하지만 비중이 많아서 이게 좀 걱정이 되는데요. 비중은 30%까지 가지고 계십니다. 현재 주가도 사실 44,000원대, 매수하셨던 가격은 5만원대에서 매수를 하셨고, 사실 이 종목이 올라갔을 때, 크게 올라갔을 때는 9만원대까지 있었던 종목이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의 가격대는 더 답답하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신흥 SEC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신흥 SEC 어떻게 할까요? 네, 일단은 신흥 SEC 같은 경우에 2차전지 장비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실적이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적 성장세는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이제 워낙에 지금 현재 2차전지 업황이 살아나고 있지를 못하잖아요. 지금 이제 주도주 종목군들도 지금 약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신흥 SEC 같은 이런 이제 2차전지 장비 기업들도 아무래도 이제 이 약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2차전지 업황이 이제 또 주목을 받는 타이밍이 왔을 때 신흥 SEC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이 신흥 SEC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제 또 내년에 완공될 그런 이제 또 공장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삼성 SDI와 스텔란티스가 이제 합작 공장을 또 만들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납품을 진행을 또 할 예정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신흥 SEC 같은 경우에 저는 충분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지금 현재 시장이 워낙 또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크게 이제 주목을 받지 못하는 거지. 결국에는 시장이 또 이제 올라와 주면서 또 신흥 SEC 2차전지 같은 또 업황 또 올라와 주면 같이 또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추가 매수를 조금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 신흥 SEC 같은 경우에는 1차 목표가를 5만 원 정도로는 저는 들고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일정 구간에 한번 이제 갭으로 뜨면서 5만 원 정도까지는 물량을 좀 소화를 해줬기 때문에 1차 목표가 5만 원으로 두고 저는 추가 매수 정도는 진행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갭으로 떴기 때문에 이 갭으로 뜬 약 한 4만 3천 원에서 4만 5천 원 정도 구간까지 약간은 막혀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43,000원에서 45,000원 정도까지 저는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 충분히 고려해 보실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단기 갭으로 떴었던 구간을 모두 소화해 주게 되면 이제 앞선 5만 원 정도 구간까지 한 차례 또 소화를 다 해줬기 때문에 신흥 SEC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 구간 뚫어주면서 5만 원 정도까지는 상승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약 한 42,500원 정도 구간부터 45,000원 정도까지 요 구간까지 비중을 바로 한 번에 다 집어넣기보다는 조금씩 추가적으로 이제 물량을 더 담아 놓으셨다가 평단가를 낮추시고 5만 원 정도 이하로 이제 낮춰 놓으시면 좋겠죠. 그러다가 이제 5만 원 정도 이하로 평단가가 맞춰줬을 때 그때 상승이 나오는 구간 5만 원 정도 이제 1차 목표가 두고 1차 목표가인 5만 원 뚫어주면은 조금 더 한 5만 2천 원까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 정도 구간에서 손실 만회하는 전략으로 진행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흥 SEC 진단해 드렸습니다. 한 번에 갑자기 물량을 더 담지는 마시고요. 살금살금 조금씩 매수를 하시면서 좀 평단가를 낮추고 5만 원까지는 1차 목표가로 노려보자라고 진단해 주셨습니다. 네. 자, 종목 진단 하나 하고 왔고요. 신흥 SEC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아임리얼님께서 이 씨보다 고 씨가 더 잘 나간대요. 고 씨가 누가 있을까 여쭤봤더니 고바이. 이렇게 씨를 붙이면은 5만 씨가 다 나오지 않을까요? 5만 씨가 다 나오죠. 자, 연선님께서 신흥 SEC 가문 상승 가능. EC 가문이에요. C 들어가는 친구를 다 찾고 싶으면 돼요. 까뮤 ENC, BLENC, NC 소프트, C 들어가는 종목들 한번 다 찾아보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C에 꽂혀가지고 그런 종목들밖에 떠오르지 않네요. 네. 자, 그리고 수연이 유튜브님 진단 너무 감사하다고요.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휴머니스트님께서는 혈액형 아까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A형이라고 남겨주셨고요. 네. 똑똑한 AB형이라고. 따님께서 AB형이세요? 저하고 같은 혈액형이시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휴머니스트님 A와 AB형 일단 반겨주셨는데 혈액형 얘기가 사실 요즘에는 MBTI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면서 혈액형 얘기를 많이 안 하게 되죠. 오랜만에 하니까 이것도 새롭게 느껴지네요. 혈액형이랑 MBTI 같이 하면은 좀 재밌어요. 그래요? 다음에 이 혈액형 랭킹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 진단 가보겠습니다. 이 종목 좀 핫한 종목인데요. 난 삶은 도미닉님께서 보내주신 왜였죠? 삶은 도미닉 또 등장해 주셔서 반가운 마음에 웃었습니다. 한미약품 들고 와주셨습니다. 한미약품 29만 8천 원에 보유비중 8% 들고 계신데요. 한미약품 34만 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34만 8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오늘 윗꼬리를 좀 길게 달면서 다소 아쉬울 순 있지만 그러네요. 우리 도미닉님께서는 별로 그렇게 아쉽진 않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시니까. 그렇죠. 근데 어제 장 열자마자 갭들 때 절반을 팔았는데 오늘 다시 주서도 괜찮을까요? 장기 투자 목적인데 갑자기 경영권 분쟁 때문에 혼란스럽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셨거든요. 이것 때문에 한미사이언스 지금 오늘 상한가 막 들어가고 하죠? 그니까요. 어제부터 이 OCI 홀딩스 그리고 이제 한미사이언스 이야기가 전달이 되면서 급등해주기 시작했는데 네. 한미약품도 어쨌든 아직까지 이렇게 상승권에 잘 머물러 있습니다. 한미약품 다시 주어도 괜찮냐라고 물어봐 주셨는데요.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 한미약품을 들고 와주셨고요. 일단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시기는 한데 반절 바로 팔아버린 게 좀 아까우신 것 같아요. 이거를 다시 가져오는 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항미약품 같은 경우에 이번에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일제히 다 상승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면서 가장 뛰어난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또 굉장히 평가가 많았었던 그런 종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상당히 좋은 상승이 나오다가 지금 현재 한미약품과 OCI 간에 그러면서 이제 모녀와 형제 간에 이러한 이제 이 경영권 분쟁이 또 이제 또 새로운 이슈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제 이 경영권 분쟁이 이제 또 불씨가 본격적으로 붙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 경영권 분쟁에 대한 이슈가 또 결국에는 이 한미약품에 적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 한미약품이 저점에서 이제 올라왔을 때에는 뭐 최근 진행됐었던 뭐 위고비 인상권이라든지 그다음에 꾸준하게 이제 올라와 주고 있는 뭐 이런 실적 부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뭐 비만 치료제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워낙에 좋은 이야기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결론적으로 왜 갭으로 떴을까? 그러면서 갭으로 떴다가 왜 바로 그날 다 음봉으로 밀려버렸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경영권 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한미약품은 지금 현재 적용하는 이슈는 무언가 긍정적인 이슈라기보다는 경영권 분쟁에 대한 이야기가 될 거고요. 경영권 분쟁에 대한 부분은 또 앞으로 꾸준하게 길게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당장 이 이슈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미약품을 일단 길게 봤을 때 지금 현재 약 한 38만 원 구간에서 약간의 또 윗꼬리를 그리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결국에는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38만 원 구간에서 40만 원 구간을 저는 굉장히 좀 힘있게 뚫어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 구간에 보게 되면 매물대가 굉장히 또 두터운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전에도 몇 차례나 막혔었던 구간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이 구간을 저는 강하게 뚫어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결국 이 구간을 못 뚫어주면서 약간의 차익 실현이 나왔고 그 다음에 어제 경영권 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갭으로 떴지만 결국에는 같은 구간에서 또 물량이 나와버렸습니다. 즉 이 구간은 워낙에 이 매물대가 두터운 구간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다시 한미약품을 잡는다라는 부분은 리스크가 생겨난 구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라고 하면 지금 현재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같은 구간에서 물량이 나와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늘 해서 음봉 한 차례 그리고 윗꼬리를 지금 상당히 강하게 그리면서 물량이 상당히 강하게 빠져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물량이 빠져나온다라고 하는 뜻은 현재 구간에서 차익 실현 심리가 상당히 강해진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그렇다라고 했을 때 저는 다시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고점 구간을 다시 뚫어줄 수가 있을까? 저점에서 건강한 상승이 나오는 저점에서 좋은 수급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 수급을 기반으로 해서 좋은 이슈들과 제약바이오가 올라가는 그런 환경들이 받쳐주면서 올라갔을 때와 지금은 너무나도 다른 상황이다라는 부분을 꼭 명심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시장이 좋지도 않고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불거지는 상황에서 한미약품이 올라왔을 때 좋은 이슈들을 동반해서 지금 재상승이 나온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경영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재상승이 나왔다가 물량이 강하게 나온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는 저는 하락할 만한 리스크가 상당히 커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고도 생각이 되겠지만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고점을 뚫어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저점을 이탈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30만 원 초반대까지 그대로 하락할 수 있는 구간이 열려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한미약품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재접근하기에는 그렇게 매력적인 단가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시장은 철저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 힘을 잘 받쳐주는 종목, 올라갈 수 있게 모양을 만들어가는 종목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물량이 조금 많이 빠져나오고 있고 주가 위치 자체도 어느 정도 올라온 구간이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가 생겨났으니 패스하고 남은 물량에 대해서만 대응을 좀 잘 해보시고 다른 종목으로 조금 더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전략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한미약품 진단해 드렸는데요. 그동안에 08님께서 시장에 저런 차트가 있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08님, 아니 온갖 차트 많이 보셨는데 왜 그렇게 놀라시는 거죠? 아니 근데 차트가 예쁘긴 했어요. 네. 꾸준히 올라와서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미약품 자세한 진단을 도와드렸으니까 꼭 한번 참고를 해주시죠. 네, 그러면 이쯤에서 잊히기 전에 다시 랭킹 주제로 돌아갔다 올게요. 네. 다음 중 가장 많은 관객을 동원한 애니메이션은 4위까지 공개했고요. 이제 3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위는요. 떡떡떡, 넉넉넉, 스즈메 문단속입니다. 557만 명 기록했고요. 이게 작년이네요. 맞아요. 이게 지난해 개봉했던 일본 애니메이션이고 나머지는 다 이제 미국 애니메이션이었죠.
사실 제가 스즈메 문단속 저 감독을 좀 좋아하거든요. 신카이 마코토 감독 아니겠습니까? 저 영화관에서 꼭 보겠다 마음먹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못 봤어요. 결국 제가 오늘 이 보여드리는 5개의 작품 저는 하나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 정말요? 그래놓고서 문제를 내고 있군요. 쿵푸 팬더도 안 보셨단 말이에요? 네, 다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봐가지고 기억이 안 나요. 네, 본 거 있어요? 저는 있죠. 저는 엘리멘탈하고 쿵푸 팬더 2 봤습니다. 그래요? 엘리멘탈을 보셨군요? 엘리멘탈 제 최애 영화 중에 하나예요. 그래요? 네. 그러면 1위로 생각하십니까? 네. 오케이. 1위일지 아닐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종목 진단을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유튜브 지헌맘님의 종목으로 가볼게요. 카카오뱅크를 보겠습니다. 이 카카오뱅크 이거 뱅크도 요즘에 페이도 카카오 그룹주들이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특히 카카오뱅크 이번에 신고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도 내리고 있고요. 신고가가 나왔어도 카카오뱅크 아직 밑에 있어요. 자, 그러면 카카오뱅크 매수 가격은 38,500원에 15%인데 과연 매수가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카카오뱅크입니다. 이거 지금 흐름은 좀 타는 것 같긴 한데 워낙에 밑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이거 잠깐 오르고 신고가면 얘기 나와도 감흥이 크게 돋지는 않거든요. 38,000원 라인까지 갈까요? 이거 조금 더 좀 빨리 질문을 주셨다면, 이제 저가에서 조금 더 이제 빨리 질문을 주셨다면,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도 한번 이제 안내를 드렸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은 조금은 애매해진 단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카오뱅크가 왜 올라왔는지를 일단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카카오뱅크가 뭐 실적이 좋아서 앞으로의 뭐 성장성이 좋아서 이러한 이제 모멘텀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금리나 기대감으로 인해서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금리나 기대감이 이제 올해 새해로 들어서면서 굉장히 크게 차올랐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금리나 기대감이 차오르면서 결론적으로 성장주에 대한 투심이 굉장히 활활 타올랐고, 그러면서 이제 네카오가 상당히 좋은 상승이 나왔었잖아요. 네카오가 좋은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카카오 그룹주들 전체적으로 또 이 성장주에 대한 투심이 살아나면서 같이 상승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 지금 상황을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보게 되면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 지금 약 한 거의 1년이 넘는 시간 동안이죠. 그죠?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같은 구간을 못 뚫어내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지금 현재 단가가 굉장히 중요한 매물대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현재 구간에서 추가 상승이 나오려면 지금 상태에서 금리나 기대감이 더 차올라줘야 됩니다. 금리나 기대감이 더 차올라줘야 되는데, 최근에 CPI가 조금 안 좋게 나왔죠. 높게 나오면서 시장의 금리나 기대감이 최근에 약간은 또 잦아들었습니다. 그런데 CPI 발표되고 나서 PPI가 발표가 됐는데, PPI 같은 경우에는 또 오히려 하회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또 금리나 기대감이 올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1월 달에 FOMC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1월 달에 FOMC에서 연준이 금리 인하에 대한 힌트를 어떻게 주느냐가 결국에는 중요할 것 같아요. 금리 인하에 대해서 3월 달에 기대할 만하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뭐 물가는 확실하게 안정되어 가고 있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3월 달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차오르면서 카카오뱅크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잦아든다라고 했을 때는 약간의 하락을 할 수가 있다. 계속해서 이제 이 매물 구간에 막혀 있기 때문에 조정 가능성도 생겨버린 그런 구간이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추가 매수하기에는 조금은 애매한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고, 현재는 좋은 이슈가 나와야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거지,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에는 조정이 나올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리스크가 생겨난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떠한 대응을 하기에는 지금 현재 단가는 매력적인 구간은 아니고, 어느 정도 단가가 낮춰졌을 때에는 이때 이제 한 2만원, 6천원, 7천원 정도 이 구간부터는 저는 그래도 추가 매수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를 또 진행을 하시게 되면 아마 또 이제 이 정도 구간에서 눌렸을 때 다시 또 향후에 금리나 기대감이 차오르면서 탈출하는 기회는 또 이제 현재 구간에서 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만약에 또 현재 구간에서 추매 기회를 주지 않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1차적으로 35,000원, 6,000원 정도까지는 상승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에서 35,000원에서 36,000원 정도까지 상승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정리, 그 다음에 현재 구간에서 약간의 조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이 상승이 나올 때 이 흐름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수급이 들어가면서 물량이 들어가 주고 그러면서 힘이 생겨나면서 추세를 끌어올렸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단순히 그냥 바닥 잡는다라고 해가지고 추가 매수를 하지 마시고 바닥 잡아준 다음에 최근의 그림처럼 물량이 들어가 주면서 추세를 끌어올려주는 그러한 그림이 나올 때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해보시면 손실만에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수익을 본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기회가 왔을 때 손실 만회하자 이러한 생각으로 이제 정리를 하셔서 다른 종목 쪽으로 조금 더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종목 쪽으로 교체를 해서 수익을 보시는 게 더욱더 빠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카카오뱅크 여기서는 수익까지 노리기보다는 손실을 최대한 좀 줄여보자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유효하겠네요. 자, 손실을 최대한 줄이고 나서 그 이후에는 시장에서 좀 각광받고 소외받지 않는 쪽으로 접근하시고 거기서 큰 수익을 노려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카카오뱅크까지 종목 진단을 도와드렸고요. 시간이 벌써 좀 많이 지나갔군요. 여기서 그러면 전문가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혁일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칠 시간 벌써 다 됐는데요. 오늘의 랭킹쇼 주제 마지막 1위와 2위 공개할게요. 다음 중 가장 많은 관객을 동원했던 애니메이션 뭘까? 엘리멘탈. 2위 알아보겠습니다. 엘리멘탈 1위일까? 뿅! 겨울왕국이 역시 이게 1위입니다. 그것도 이 스코어 차이가 거의 더블 스코어가 나고 거의 있죠?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네요. 네, 실제로 역대 1위가 겨울왕국 2 1,300만 명이 넘게 봤고요. 그리고 2위가 겨울왕국 1입니다. 그게 1,000만 명 정도가 봤고 그 3위가 엘리멘탈이 기록했다고 하네요. 700만 명 이상이 관객이 봤던 엘리멘탈. 네, 정말 저것도 대단한 기록이지만 겨울왕국의 파급력을 이기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는 겨울왕국을 둘 다 안 봤는데 그 주제곡은 다 알고 있잖아요. 저 원은 봤어요. 그래요? 봤는데 보다가 졸아가지고 기억이 안 날 뿐이에요. 저는 안 봤어요. 정말 미안해요, 겨울왕국. 피곤했나봐요. 컨디션이 안 좋을 때도 있는 거죠, 뭐. 어쨌든 그럼요. 참 좋은 작품들입니다. 네. 저렇게 동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잠깐 그런 랭킹을 우리가 돌아봤어요. 오늘 시장도 힘들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텐데 잠깐 저런 거 소소하게 작품들 보면서 머리 식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종목 진단과 랭킹 주제까지 다 공개해드렸고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아, 진짜 쉬운 진단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오후 4시에 있는데 금요일에는 포트폴리오 진단입니다. 포트폴리오 진단을 위해서 미리미리 신청을 해주시고요. 02-2128-3388로 접수 부탁드립니다. 네, 언제든 빨리 하면은 채택될 가능성이 더 높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아쉽지만 랭킹쇼는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정보를 드렸고요.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